여당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갑자기 정청래 의원이 당일날은 이제 7일날 발표했는데 그날은 수용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예요. 갑자기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꾼 거죠? 굉장히 일단 민망해졌어요. 네. 지금. 그 YTN 라디오 나가잖아요. 수요일 날. 네. 화요일 날 결정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나갔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종결하겠다. 유불리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새 캠프 물어보니까 다 좋다더라. 이 얘기하면서 왜 각 캠프가 좋아하는 이유까지 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별도 클립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거기 정청래 대표 측에서 반대를 하니까 약간 제가 민망해졌죠. 근데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네. 일단 선호투표가 뭔지 일단 선호투표? 설명부터 깔끔하게 하고 지나갑시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있는데 1차 투표를 했을 때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네. 제일 낮은 만약에 C가 3등을 했다라고 하면 C의 표를 깝니다. 그럼 C의 표를 깔 때 이제 2순위 투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1위, 2위, 3위를 찍어야지만 유효표로 인정이 되고요. 한 명만 찍고 싶다 나는 이 인간 찍기 싫어. 그래서 투표 이 사람 안 찍을 거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무조건 3명 찍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진 C 후보의 2등표를 까요. 그러면은 이제 표가 나오겠죠. A 후보 몇 퍼, 뭐 B 후보 몇 퍼 나오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과반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과반을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선거예요. 네, 근데 정청래 이제 의원이 네. 첫날은 이거 수용한다고 했다가 네. 하룻밤 사이에 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뭔가 이게 유불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걸까요? 네,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 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했다. 네. 그러면서 무효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명분은 이거죠. 네. 실리는 이제 유불리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네. 판단이 있는데 유불리 문제는 아마 뭐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유불리 문제부터 따지면은 결선 투표 그러니까 표의 집약도를 봤을 때 정청래보다 김민석이 약한 것은 약한 것 같아요. 네. 송영길도 약하고 정청래가 제일 세잖아요. 음. 그때 이제 결선이 끝나고 그러니까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결선을 치렀을 때 송영길이 만약에 여론조사대로 3등을 했을 경우 송영길의 표가 다 김민석으로 이전되겠는가?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떨어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그 이제 결선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당헌당규 위반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죠. 네. 뭐라고 했는지 페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결을 해주실래요? 이거를 올려주셔서 이 이후에 이제 이성윤 의원과 이제 문정복 의원도 반대를 최고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별개의 방식의 선거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 것이고 선호 투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당대표 뽑는 거에는 결선 투표라고 돼 있지 않느냐. 여기는 선호 투표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당헌당규 위반이다.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면은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많은 기사로도 조금 나오긴 했으나 네. 원문이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네. 이미 네.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로 하기로 했다라는 아. 얘기들이 나오지만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서류를 구해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거예요, 이거. 작년 보이세요? 7월 2일이네요. 네, 7월 2일 날 했던 당무위원회 결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석한 의원들도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누구 계시죠? 조승래 의원도 있고요. 문정복 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승래 의원은 참석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의견서로 대신 의견을 이성윤 낸 것 의원도 같아요. 계시네. 안 계시네.
문정복 의원만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 결정했냐. 이게 7월 2일이면 8이 전대를 앞두고 네. 당무위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당무위는 당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 일시를 잡고요. 네. 그다음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의결한 거예요. 네. 그럼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까 우리가 결정을 한 건데 거기서 보면은 당대표 선출 방법이 있는데 네. 3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당선인을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함.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후 투표를 실시한다. 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지예요, 여러분. 이 네. 페이지에 이미 네. 1년 전에 7월 2일 날 당무위, 그러니까 당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가진 당무위가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선인을 결정할 때는 경선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 투표를 실시한다고 이미 했습니다. 네. 그 당선인 결정 방식을 이미 당무위원회에서 선호 네.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네. 그 당무위원회에서 작년에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왜 이런 논란을 일고 있는 게 진짜 의외네요. 어쨌든 저 룰로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했는데 뭐 3인은 후보가 아니니까. 3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방식이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보진 못했던 거지. 근데 만약에 그때 후보가 3인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선호 투표를 했겠죠. 했겠지. 자, 그러면 당무위에서 이렇게 의결이 된 걸 작년에 적어도 출마를 했던 그 정청래 의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그 당대표 선출에 적용될 룰이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에 작년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알고 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작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네. 그냥 올해는 본인이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룰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작년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적용을 받든 안 받든. 맞죠. 그게 맞죠. 그리고 이미 결정이 됐고 어쨌든 당무위원회라는 조직이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상임 정국이쯤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당원 당규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니니까 결정을 했겠지. 아니니까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이미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한번 이거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이 당헌인데요. 여기 아이고, 보시면은 당헌 당규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당무위에서는 당대표 선출 방법을 두고 선호 투표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논란 아닌가. 근데 너무 무의미한 논란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래서 아니 오늘 근데 전준희에서도 한밤중에 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그런데 네. 심지어 결론을 못 내고 작년에 명백하게 결론이 난사안해가지고 왜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 논쟁을 하고 있죠? 시간 끌기 논쟁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왜 이 얘기를 꺼내들까 지금 네. 이 시점에. 네. 그러니까 뭐 저번에 뭐 충청에서 한번 했다가 다시 충청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거를 두고 이제 그 김민석 후보 측에서 뭐 강덕구 의원이 반발했다고 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반발하겠다라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출마 선언한 이후 정청래 대표가 뭔가 전 대표가 이 페이스가 급격하게 뭔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얘기했을 뿐인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나 자기 정치 안 했다고 5가지 뭐 이유를 들면서 그랬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게 자기 정치 프레임에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래서 이거 좀 국면 전환이 필요해서 이 얘기를 꺼내 들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선호 투표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의도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노이즈가 생긴 건 사실인데 이 노이즈조차도 지난해 7월 2일 날 끝난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것들은 늘 과거의 자신과 싸우네. 끝났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이미 그리고 지난해에서 당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무위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선호 투표는 새 후보가 다 적용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선에 결선이 아니라 본선에 올라가는 컷오프 당하지 않으면 이제 3인 이상일 경우에 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하고 선호 투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유불리가 과연 네. 그렇게 있는 것인가. 근데 있다 하더라도 유불리에 따라서 룰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한번 그렇게 사표를 음. 없애는 거잖아요. 선거 네, 투표는. 그렇죠. 더 민주적인 방식이고 더 음. 당원 주권에 부합하는 정신 아닌가? 왜냐면은 누구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어쨌거나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이잖아요. 네. 3명이 나오면 1순위로 뽑았든 2순위로 뽑았든 3순위로 뽑았든 어쨌거나 내가 뽑은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거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3번을 꼭 찍어야 한다라는 거는 찍지 네. 않으면 무효라는 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그래?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은 꼭 3번에 찍긴 찍어야 되는 후보 중에 거잖아. 없는데. 아, 이제 3등이라도 찍으면 되지. 3등으로 안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혹시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을 2번 적거나 이러면 무효표가 무효표가 되는 되는 거예요. 거죠. 음. 근데 아무튼 이 그 그 선호 투표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논란이 일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김민석 예비 후보가 전남, 광주, 순천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담회 참석을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게 룰 12 이게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하기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멀쩡하던 룰을 갑자기 누군가에게 불리하고 공정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는 룰 12 거는 것이야말로 집단적 자기정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002년에 이미 5대5 국민경선을 만들 때 선호투표를 처음 도입을 했고 네.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선호투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 말을 하는 건가? 또 어쨌든 2004년 열린우리당 때도 선호투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선수가 룰 12 거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회 경선도 사실 강득구 최고위원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순회 경선과 관련해서도 김민석 예비 후보는 다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되게 근데 요새 들어서 백불 김민석 후보 백불하는 거 보면은 네.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말을 배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시가 있는 뭔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목으로 뽑아서 쓸만한 얘기를 심어놓는다.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음. 1. 김민석, 2. 송영길, 3. 김보미 찍으시면 밑에 김보미 누구세요? 막 달리는데 네 김보미 씨 찍을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김보미 씨 근데 어차피 결선에서는요 3명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정 지금 예비 후보도 당대표 나왔으나 예비 경선에서 이제 그 3명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예비 경선이 없지 않아요? 선호 있어요. 투표하면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과반이 없을 때 4번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올리는 그 이 구조던데. 뭐였죠? 갑자기 선호 투표지만 한 번 한 명 떨어뜨린 다음에 2순위 까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걸 계속 깔 수가 없어요. 후보가 그냥 3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선호 투표는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3인인 상태에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3인 이상이어만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컷오프는 예비 어떻게 적용을 경선에서는 하지? 그거는 이제 중앙위원 50이랑 당원 투표 50인가 해가지고 3명을 아마 선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호 투표 관련해서 이랬고 또 순회 경선 관련해서도 김민석 예비 후보는 나한테 불리한 게 있더라도 나는 그 불리한 룰을 극복하고 이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이 순회 경선 순서도 나는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사실 순회 경선 순서가 좀 영향이 있기는 있다는 걸 이따 김정현 기자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있더라고요. 네.